네, 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사회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촌락과 이제 앞에서 촌락도 배웠고 이제 도시의 특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각각 조사도 했죠. 그래서 총 6번째 시간으로 이제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볼 건데요. 단원도에 포함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과서 한번 읽고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공부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배우면은.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민준이네 반 친구들은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이 비슷한 촌락과 도시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려면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이제 모습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게 촌락과 도시의 사진이죠. 건물의 모습은 어떠나요? 우선은 촌락은 높은 건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들이 다 낮아요. 맞나요? 자, 그 다음 아래 사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도시의 사진 같은데요. 도시의 사진은 건물의 모습은 어떠나요? 건물이 이제 좀 빽빽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건물도 보이고요. 앞에서는 주로 건물보다는 자연환경이 많이 보였어요. 솔직히. 그렇죠. 여기 자연환경이 많이 보이죠.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뭔가 만든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친구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여자친구 옆에 있는 이 도시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시는, 주로, 이제, 논이에요, 논.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남자친구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공장에서 일도 하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직종이 많습니다. 약간 이런 거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분명 마트도 이제 농촌에는 한 개가 있을 게 막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트에서 일할 사람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촌락과 이제 도시의 이제 차이점을 한번 봤어요. 이렇게 이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얘기하는 걸 통해서 봤고요. 이제 그 옆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민준이와 친구들이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서 촌락과 도시를 비교해 보기로 했대요. 자, 촌락과 도시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바닷가가 있는 해남군과 울산광역시를 비교해보면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아, 바다라는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바다라는 자연환경을 이용하지만, 전라남도 해남군과 울산광역시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남자친구가 어떤 부분을 비교할까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비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 그, 말 그대로 이제 사진에서 보이는 그대로를 보면 됩니다. 어떤 곳이 보이는지,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지배 모양을 비교할 수 있어도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바로 사진에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사진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넘어가서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된다는 것. 자, 촌락, 전라남도 해남군, 울산광역시입니다. 도시는. 그럼 사진을 붙여 넣는 거야. 붙여 넣고 찾아볼 거예요. 공통점. 당연히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면 살고 있죠. 촌락이나 도시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그곳에 뭔가가 생기는 거야.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면 살고 있고요.
촌락과 도시 모두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울산광역시도 바다라는 것을 이용하고요. 촌락인 전라남도 해남군도 바다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단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촌락과 도시의 차이점이 보이겠죠. 이제 촌락 같은 경우는 이 바다를 활용할 때 주로 이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제 해산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채취를 하거나 아니면 뭐 물고기를 잡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에 있는 바다는요, 이제 배가 드나들거나 이제 물건을 내린다거나 조금은 촌락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면 이 울산광역시라는 도시에서는요, 그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거든요. 그럼 이 뭔가를 만들 때는 항상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재료를 이 바다를 통해서 갖고 오는 차이점이 있죠. 자, 차이점 볼게요. 촌락에는 높은 건물이 많지 않으나 도시에는 높은 건물이 많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촌락보다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촌락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밭 같은 경우도요, 내가 만약에 한 사람이 짓는다고 해도요, 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런데요, 도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똑같은 촌락과 똑같은 땅이 있다면 그곳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직종이기 때문이죠. 촌락 같은 경우는 그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창출하는 반면에 도시에는 그 땅에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직종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하거나 느낀 점은 촌락과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비교하는 활동이 재밌었거나 뭐 자연환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촌락이든 도시든 간에 자연환경을 이용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자연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촌락과 도시의 어떤 점을 비교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자,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모습, 땅을 이용하는 방법, 발달한 산업의 모습, 주민의 수, 사람들이 사는 집의 모양,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지역을 살펴보고 싶나요? 해남군과 울산광역시 비교해보기로 했고요. 어떤 자료를 이용하면 좋을까요? 지도, 위성사진, 지역사진들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이죠? 이게 전라남도 해남군이에요. 뭐 딱 우리 지금 잘 안 보이니까 한번 울산광역시랑 비교해 볼게요. 자, 이 지도하고요, 이 지도하고 뭔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딱 봐도 자, 봐봐요. 여기는 뭔가 파란색이든지 뭔지 이렇게 빽빽하게 채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뭐 공장이든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보면요, 약간 이런 푸르스름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논이나 밭이라든지 자연환경을 이용한 겁니다. 이런 차이가 보이죠? 이런 데를 보세요. 이런 데가 다 논이나 밭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잖아. 예. 약간 푸르스름한 이런 데는 약간 건물일 것 같아. 이런 데는. 예. 자, 그 다음 여기 뭐. 다 푸르스름해. 이런 데는 다 이거 건물이에요. 건물. 전부 다 건물. 이거 실제로 봐서 이 정도 보이지, 만약에 위에서 봤는데 이 정도 보인다, 이 정도 보이잖아요. 이거 실제로 가서 보면 엄청난 큰 공장입니다. 이 정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공장이란 뜻이에요.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촌락과 도시 한번 비교하는 영상을 볼게요. 촌락과 도시는 어떤 곳일까요? 촌락은 주민들이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이고, 도시는 인구가 밀집해 있고 정치, 경제, 사회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에는 첫째, 여러 사람이 모여 살고 있고, 둘째, 생활에 필요한 여러 시설이 있어요. 셋째, 촌락과 도시 모두 자연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요.
촌락과 도시의 차이점으로는 첫째, 촌락에는 높은 건물이 많지 않고 도시에는 높은 건물이 많아요. 둘째, 촌락에는 도시보다 사람들이 적게 살고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셋째, 촌락은 자연 환경을 이용한 일이 발달했고 도시는 물건을 만들거나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일이 발달했어요.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알아보았나요? 지금부터 친구들과 자연 환경이 유사한 촌락과 도시를 선택하여 조사해 보도록 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물음, 조사 지역의 촌락 모습은 어떠한가요? 한번 봅시다. 어때요? 와, 자연환경 많아요. 산, 다 자연환경입니다. 건물이 많진 않아요. 이런 바다. 이런 데는 양식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장. 뭐 김이라든지 뭐 전복이라든지 양식하고 있습니다. 작은 항구가 있고 낮은 집들이 모여 있고 고기잡이 배들이 많습니다. 촌락의 모습이에요. 자, 이번에는 울산광역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장이요. 아까 그 위에서 본 지도 볼 때 막 동그란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동그란 것들. 주로 정유사가 뭐냐면은 기름, 석유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석유 보관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울산광역시인데요. 대부분 다 공장이에요. 공장. 특히 바닷가 근처는. 선생님 그때도 말했지만 바닷가 근처가 있어야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죠. 그럼 석유를 갖고 와서 바로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아마 이런 것도 막 다 파이프로 연결했을 거야, 밑에. 그러면은 그 파이프에다가 딱 보내주면은 이제 여기서 쑥쑥쑥 보내줘. 정말 인간은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큰 항구가 있고요. 높은 건물도 많고 큰 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작은 배들은 고기잡이용 배였죠. 그런데 이번에 있던 큰 배들은요. 주로 물건을 나르는 배들입니다. 기름도 생각해봐. 한 번에 크게 큰 배로 한 번에 많은 거를 왔다 갔다 해야지 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잖아. 그래서 큰 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조사 지역의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 전부 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 삽니다. 사실이죠. 자연환경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조사 지역의 촌락과 도시의 차이점. 촌락에는 높은 건물이 많지 않으나 도시에는 높은 건물이 많습니다. 촌락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업이 발달했고 도시는 물건을 만들거나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봤던 교과서보다 좀 더 자세히 보이죠? 자, 여러 사람이 모여 산다. 촌락과 도시 모두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 인간과 자연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인간과 자연. 그래서 우리가 자연하게 잘해야 되는 거야. 쓰레기 선생님이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했죠. 왜요? 자연이 아파하기 때문에. 자연이 아파하면 결국에 그거 고통은 다 누구한테 들어오는 겁니까? 인간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쓰레기를 줄일 수가 없는 세상인 건 솔직히 맞는 것 같아. 사람들이 뭔가가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게 포장지라든지 그런 게 더 발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그런 포장지를 자연적으로 분해하는 포장지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제 배워 나간다면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태풍 오면 항상 인간이 자연 앞에서 약해진다는 걸 느꼈죠. 태풍, 무시 못할, 이제 뭐, 그냥 지나가는 태풍도 있지만 정말 많은 태풍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큰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인간은 정말 작아집니다. 뭐, 물건이 부셔지거나 할 때도 정말 작아질 수밖에 없죠. 어, 이게 공통점이었습니다.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간다. 차이점은 높은 건물이 많지 않고 높은 건물이 많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가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느낀 점은, 정말 비교해보면 각각의 재미가 있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거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뭐가 있어요? 사람이 모여 살고 있고요.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시설도 있고 촌락과 도시 모두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차이점으로는요. 촌락은 인구가 적고 도시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죠. 촌락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업이 발달했고 도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이 발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 풀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1번 정답은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에 살펴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땅을 이용하는 모습,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발달한 산업의 모습,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사람들이 사는 집의 모습,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모습. 몇 번일까요? 1번부터. 자,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왜 이거를 많이 하지? 땅을 이용하는 모습? 이거는 맞죠? 촌락과 도시가 땅을 이용하는 모습이 각각 다르잖아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죠. 발달한 산업의 모습? 맞지? 뭐 아까도 봤지만은 공장 이런 거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발달한 산업의 모습도 다르겠지. 3번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얘들아,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조사해야 됩니까? 우리 한민족인데 우리 다 한국말 쓰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사투리는 있을 수 있지만 네, 3번이에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말 쓴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울산광역시는 또 울산 나름대로 경상도 사투리 씁니다. 그러면 경상도 쪽에 있는 바닷가 지역하고 결국 똑같은 사투리를 쓴다는 거겠죠. 사람들이 사는 집의 모습 당연히 다르죠. 왜요? 그 촌락 같은 경우는 집이 대부분 낮습니다. 땅이 많아요. 근데 도시 같은 경우 땅이 좁죠. 그러면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 살기 위해서는 건물들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집도 높아져요. 아파트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모습 당연히 중요하겠죠. 3번입니다. 그 다음 2번. 자, 다음 사진 속에 제시된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계속 중요하게 얘기했어. 뭐를 이용한다고 했죠? 촌락과 도시. 아, 정답 잘 적었네. 네, 맞습니다. 자연환경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는데 이 바닷가 자체가 뭐예요?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 둘 다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네, 잘 적었습니다. 와, 여러분들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에 대해서 오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이거 공통점 봤고요. 시설,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감. 여러분들 정답 쓰은 거 보니까 잘 알고 있네요. 어, 자, 그러면 오늘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는 여기서